그래 그러면은 그냥 발행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.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. 그때 제 기억에 그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.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, 엠바고 시점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.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. 당시에요.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,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.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. 거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특정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? 네?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세요?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.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. 저도 질문을 시작합니다. 2개만 더 하겠습니다. 2개만 더 할게요. 최윤석 최윤석인데요. 네. 전 사무관님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팩트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지금 기자분은 해명자에서 문재인 정부 초태로 잡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뭐가 맞는 겁니까? 두 개가 동시죠. 두 개가 동시인데, 문제는 뭐 제가 짧게 올렸던 그 영상, 그 카톡에 있는 내용에도 있지만,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첫 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GDP 대비 채무가 올라가면 정권에 안 좋습니다. 마찬가지잖아요. 그게 더군다나 겹쳐있는 해면은 더 그거를 뭐 평가하긴 좋은 거고, 겹쳐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중앙에서 답변인데요. 금융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? 오늘 기재가 고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심정으로서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시는지. 첫 번째로 그 공익신고는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는 지금 밟겠습니다.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뭐 친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하죠. 제가 죄송합니다. 또 뭐 어제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. 보도자료가 나와도 다 아는 분들 성함 적혀있고, 저 때문에 지금 분명히 기재부도 안 좋은 상황일 거고,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그 기다리고 참 5개월 동안 언제 발언을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를 발언을 하지 못하면은 저는 계속 다른 일을 못할 것 같거든요. 부채의식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부총리님 바뀌시고 차관님 바뀌시고 차관분이 바뀌신 후에 시기를 맞춰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기재부에서 오늘 이제 그 사무관님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, 혹시 윗선에서 뭐 권성동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연락하시거나 윗선에서 좀 압력은 없었나요? 저 핸드폰이 아예 없습니다. 자,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. 오늘 비방록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비방록 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. 다만 그 뭐 경과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, 저희 부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바이백 취소권 있지 않습니까? 바이백 취소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뭐 어떤 분께서 바이백 취소는 뭐 별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바이백 자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경제부 기자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바이백을 1조 원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. 그런 것을 기재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취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뛰는 모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죄송스러웠고,
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영상에도 몇 번이나 밝혔지만 딱히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. 정치적,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세력도 없고요. 정말 단 하나, 제가 이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나은 공무원 구조로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글에도 썼지만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한 명 한 명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글에서도 그 결정이 막히는 데까지의 막아주셨던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모습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까지는 안 갔던 거고요.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의사결정이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아서, 그리고 그 납득되지 않는 과정에서 바이백 취소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잘못을 이미 저질렀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. 비록 처음에 좀 이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조금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. 저는 공익신고자가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신재민이 고발당하고 뭐 법적 절차를 받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먼저 나가서 용기를 내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KTNG와 관련된 동양보고 분권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공개를 해왔는데, 이에 대해서 일단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부채의식을 느꼈다, 이 세금을 받으면서 이런 데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, 기재부의 남은 사람 3명이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리고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된 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큰